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6,500을 찍더니 6,400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25년 만에 1,200선 달성에 성공합니다. 증시는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한 뒤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AI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력,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지는 그야말로 멀티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나만 소외된 것 아닌가라는 포모 현상, 그리고 지금이 상투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공존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어떤 이슈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요. FOMC 회의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존해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임다희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이날만큼은 주인공이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잠시 무대 위에서 숨을 고르는 사이 외국인의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슬쩍 방향을 틀었는데요.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6,475선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51% 상승한 1,203선에 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힘을 합쳐서 지수를 지탱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8,990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를 대응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이슈 2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웃고 SK하이닉스는 세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인 건데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13%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세론에 막히면서 주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HBM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하이닉스도 역시나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 기대 속에 목표 주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타이밍이 더 크게 작용하는 장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뛰면서 원화의 실제 구매력이 크게 약해진 건데요. 한국의 실제 실효 환율은 85 수준까지 떨어지며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요. 수입 물가도 한 달 동안 16% 넘게 급등하면서 소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 원화 약세가 물가 상승과 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업종별 흐름 보시면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중동발 리스크와 단기 급등 부담으로 인해서 이 대형주의 무게가 짓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떨어졌고요. 하이닉스 역시 0.24%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2차 전지주의 강세였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3% 넘게 올랐고요. 삼성 SDI 역시 1%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력 인프라 수요 기대감이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만큼 현대 일렉트릭은 10% 넘게 올랐고 LS 일렉트릭까지 함께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 외 방산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2% 넘게 오르며 급여일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 2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주 전반에 온기가 퍼지며 장중에 신고가 달성했는데요. 증시가 쉬어갔음에도 화장품주는 웃었고 그 중심에 코스맥스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화장품 수출이 20% 넘게 늘면서 업황 자체가 좋았고요. 다음 달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 주목할 건 AI입니다. 코스맥스가 미국 이온헬스와 손잡고 개인 건강 데이터와 피부 이미지를 결합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개발에 나섰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화장품을 골라주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기대감에 코스맥스 장중 신고가 달성하며 특징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고영인데요. AI 열풍이 이번엔 검사 장비까지 번지면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고영이 특히나 폭죽처럼 터지면서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AI 열풍을 제대로 탄 반도체 검사 수요에 뇌수술 로봇인 카이메로라는 새 엔진까지 장착하면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AI 서버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은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단기 호재를 넘어 앞으로 더 갈 연료가 남아있다는 확인됐다는 점이 주가 급등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AI가 포착한 실시간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시그널은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제 정부가 전력 반도체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기술 개발부터 생산, 인재 양성까지 한 번에 챙기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처럼 실제로 쓰이는 산업과 연결해서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제품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남부 지역에서는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모은 전력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빠르게 바뀌는 글로벌 시장에서 뒤따라가기보다는 먼저 선점을 해서 선두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시그널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자금이 K-반도체를 떠나서 화장품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PR은 올해만 80%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실리콘투와 달바 글로벌도 나란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있고요. 특히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현지 유통망까지 구축되면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K뷰티가 아니냐는 시선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는 전쟁보다 AI가 강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보다는 AI 모멘텀에 시장이 더 환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에 기대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해보시면 지수별로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16% 소폭 하락한 49,230선에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랠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24,836선에 기록됐고요. S&P 500 지수는 0.8% 오른 7,165선으로 장 마감됐습니다. 그 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2% 상승했는데요. 17일이라는 최장기간 상승 랠리를 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시총 1위 엔비디아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인텔이 AI 시대 CPU 수요 증가를 언급하자 서버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졌고요. 여기에 AI 서버 구조상 CPU와 GPU가 함께 들어가는 만큼 이 흐름이 엔비디아에도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역시 1.35% 올랐습니다. 구글이 400억 달러의 베팅 카드를 꺼낸 건데요. 엔트로픽의 최대 4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변동성 속에서도 수급이 유인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혼자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UBS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클라우드 성장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자 상승했고요. 여기에 자체 CPU인 코발트로 비용 구조의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메타와 손을 잡고 자체 CPU인 그래비톤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메타와 아마존 두 종목이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비톤은 GPU가 아닌 CPU로 AI 데이터 센터의 처리와 또 시스템의 운영을 맡는 핵심 칩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CPU 수요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 만큼 이번 계약은 AI 투자 확대 기대를 키우는 재료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 3% 넘게 급등했고요. 메타도 2% 넘게 오르며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쉬어가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메타 2.4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0.69%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사이버캡 생산 시작을 발표하고 또 디지뱅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JP 모건에서 2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월마트는 이사회 의장인 팀 플린 이사가 6월 4일을 기점으로 이사회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1% 넘게 떨어졌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또한 0.26% 하락하며 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3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인텔입니다. 금요일장 CPU가 다시 시장의 심장을 뛰게 했는데요. 인텔이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하루 만에 20%를 넘게 뛰었고요. 또 2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CPU였는데요. AI가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GPU뿐만 아니라 CPU의 역할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여파로 엔비디아와 AMD 등의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온기가 퍼지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종목은 TSMC입니다. 이제 막혀있던 물꼬가 터진 건데요. 대만 금융당국의 펀드 투자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한 종목에 10% 이상 담기가 어려워서 TSMC를 더 담고 싶어도 그릇이 꽉 차 있던 상태인데요. 이제 최대 25%까지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막혀있던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못 사던 걸 더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 5%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특징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체중 감량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한 발 밀렸기 때문인데요. 일라이릴리의 주사제 제프바운드의 처방은 줄어든 반면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경구용 신약인 파운다요가 출시 2주간 처방 3,700여 건을 기록했는데 과거의 초기 2주간 18,000여 건을 넘었던 노보노디스크에 비해 크게 뒤처지면서 흥행에 물음표가 찍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는데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 실망감으로 주가 3.6% 하락하며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WTI 서부 텍사스유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으로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1% 넘게 떨어지며 94선에 기록됐고요. 브렌트유는 105선에 기록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금 시세는 이란 전쟁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0.36% 상승한 4,740선에 마감됐고요. 은선물은 1% 넘게 상승한 76선에 마감됐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 실적뿐만 아니라 연준의 금리 경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슈퍼 위크인데요. 거기다 이란 전쟁의 이슈까지 함께 빠르게 따라가야 합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또 어떨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팍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을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주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휴전 기대감이 붙으면서 뉴욕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1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AI 투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에 살아있는데요.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다우 지수만 홀로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나스닥은 1.63% 상승,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7,100선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래 대금은 어디로 흘렀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인텔이겠죠. 1분기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2분기 컨센도 잘 나오면서 이 AI 투자 사이클 속에 CPU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인텔도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과 AMD도 모두 3% 각각 13% 상승한 채 마감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증시 이렇게 반도체가 견조하다, CPU 견조하다라는 소식을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늘 빨간불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4% 넘게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 팔란티어도 1%, 아마존이 특히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메타와 자체 CPU 그리고 그래픽톤 공급 소식 계약이 전해지면서 계속되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불 킬 수 있었고요. 구글과 메타도 함께 동조화된 흐름 보여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 릴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만약이 잘 나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악재 속에서 소화하면서 지금 3% 낙폭 보인 채 마감을 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유가가 좀 빠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주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도 살펴봐야겠죠. 이란과 미국 이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키스탄에서 있을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렬이 됐었죠. 지금 미국의 협상단이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카드는 우리에게 있다며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면 직접 전화하라라는 커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번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게 꼭 확전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발언까지 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ISW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지금 협상을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이란 안에 있는 강경파, 온건파의 이 정리되지 않은 스탠스, 즉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실권이다라고 요인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권을 잡고 있죠. 이 실권 장악 그리고 호르무즈 통제가 미국과의 실질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며 요인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무 관료들, 즉 외무 협상의 앞선에 있는 그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가 없다, 독자적 결정권이 전무하다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상 봉쇄 해제를 계속해서 카드로 내걸고 있고 그리고 핵 협상도 지금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기사 살펴볼 텐데요. 지금 미국 증시 어느덧 전쟁을 조금 잊은 듯한 그런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계속해서 봉쇄되고 있죠.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No peace plan, no problem. Why the wartime market keeps rising. 지금 평화 협정이 없지만 문제가 없다. 왜 계속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석한 글입니다. 비관론자라면 지금 증시 안 좋게 보려면 충분히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속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도 실질적으로는 결렬되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즉, 트럼프는 휴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 이 강경파의 스탠스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욕 3대
거래지수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는데요. 최근 M7 8거래일 만에 시총 2조 5천억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기적 베팅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짚고 있는데요. 이 올버즈라는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신발 회사가 AI 회사로 피봇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하루 만에 600% 급등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 베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났다라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증시가 이렇게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 바로 베테랑 투자자들의 시각입니다. 증시는 어차피 오를 것이다. 미국은 우상향 기조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금융위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세 전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 위기를 항상 미국은 경제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가스 생산국이죠.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미국에게는 호조라는 점에서 역시나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믿음입니다. Trump's always chickens out. 해밀턴 캐피털 파트너스는요, 이 트럼프의 행정부는 항상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기꺼이 말을 바꾼다면서 그들이 이 시장을 곤경에 빠뜨릴 리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강하게 나오더라도 이 시장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물러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번 이 투자 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쇼 커버링과 정보 노이즈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헤지 펀드 같은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었는데 시장이 예상외로 버티고 AI 투자 모멘텀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 거래 대금을 다시 한번 대금을 살 수밖에 없는,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사들이려는 결국 숏 커버링이 시작됐고 이게 오히려 증시에 불을 지폈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월가에서 나오는 격언, 가격만큼 심리를 바꾸는 건 없다라는 것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워낙 이 이란 이슈가 계속해서 정보 노이즈도 많고 정보도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월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가격만 생각하겠다라는 기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원유 파생 상품 기업의 DB 커머디티스의 트레이딩 책임자는요. 워낙 지금 정신없이 정보가 오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저 가격만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트레이딩 책임자까지도 정보에 있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고를 하면서 이 기사를 마감을 하는데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유가가 이전의 수준이었던 60달러 수준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 가격이 올해 내내 90달러 선에서 100달러 선 그 이상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국방, 에너지 공급 다변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적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매크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전략가는요, 지난 6주간 감정과 군중 행동이 얼마나 숨막히는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기술적 랠리에는 한계가 있고 랠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펀더멘털로 이동해야 한다고 짚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AI 캐펙스 투자 안에서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 지출 대비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투자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실적
이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그 실적을 시작으로 펀더멘털로 시각이 옮겨지는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불투명합니다. 그냥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자신감인지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명목적인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쇼커버링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느덧 실적을 확인하고 펀더멘털로 인해서 건강한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번 주 빅테크 실적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 시장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섹터도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조선도 강했지만 AI 전력 안에 있는 테마 섹터 모두 강했는데요. 그만큼 전력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선주에도 이 전력 테마가 붙은 상황입니다. 일단 조선주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FN가이드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현대중공업 80%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무려 176%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STX 엔진 모두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강한 상승불 켜고 있는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드라이버 살펴보니까 워낙 이 고가 상선 중심의 매출 확대도 있었고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추가 수요 기대감도 붙고 있는데요. 이 LNG 공급 다변화 속에서 미국의 LNG 선박이 증가하게 된다면 국내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라는 논리하에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조선주에게 수혜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요, 2026년 반도체가 이끌었던 시작이었죠. 이 반도체가 이익 증가의 주역이었다면 2027년부터는 이 조선 업종의 순이익이 이 증가율이 무려 반도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공급망 재편 이 배경 속에서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 AI 테마를 만났습니다. AI 전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태양광, 원전, 수소 그리고 이렇게 선박 엔진까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 구동에 40%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고요. 가장 큰 요인은 전력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 병목 현상이 이렇게 AI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 틈새 시장을 이렇게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조선의 선박 엔진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IEA에서 전망이 나왔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2025년부터 30년까지 약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물리적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D램, 낸드 가격이 상승한 이유와 논리와 비슷하겠죠. 전력망 그리고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제 시장은 이 인프라 부족 속에서 조선용 발전 엔진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원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저탄소 전력원이고요. 흔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 발전인데요. 여기에는 가스터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원자력 SMR이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한데 이 건설을 하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가스터빈은 비싸고 마찬가지로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금 이렇게 조선용 발전 엔진이 잡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논리인데요. 지금 대형 가스터빈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을 했고 그 안에서 HH현대중공업의 엔진이 AI 전력의 대안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스터빈이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비싸고 이 납기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발전용 엔진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박을 넘어서 조선주에는 새로운 성장성이 제시가 된 겁니다. AI 육상 인프라까지 영토가 확장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조선주가 그동안 좀 쉬었던 만큼 이 상승 랠리를 보여줄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왜 가스터빈 공급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 2026년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그래프에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생산량이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렇게 다변화된 모습이 이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이제 선박 엔진이 어느덧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대안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일단 지금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GE 베르노바,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까지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유안타 증권,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객과 물류 생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생산 능력에 차질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스터빈 본체뿐만 아니라 주변 기기까지, 발전기까지 공급을 해야 하는데 차질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공급망 병목이 지속되면서 이 가스터빈의 기존 기업들의 납기 수요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공급과 불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업체 납기가 지금 늦으면 2030년까지 미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만약에 대안으로 HD 현대중공업 같이 선박 엔진을 도입하게 된다면 중소형 가스터빈 그리고 여러 가지 종속 엔진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링을 통한 전력 공급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고 속도가 1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있고 육상 엔진 수요가 지속될 전망 속에서 조선주가 각광받고 집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월 16일 핀란드에서 바르질라라는 기업이 미국 오하이오 데이터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이어서 바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STX 엔진이라든지 현대마린 엔진처럼 이 선박 엔진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대중공업에 계약을 살펴보니까 AG, 아페론 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우리가 첫 시작을 H현대중공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STX 엔진과 한화 엔진 같이 선박 엔진을 통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주가도 동조화되는 흐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 이렇게 계약을 특징을 하니까 이 납기가 경제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을 선박 엔진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저 모멘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국내 증시 살펴볼 만한 이슈 체크해봤고 지금 개장을 했는데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중 최고치 달성했네요. 6,557포인트 달성을 했다가 지금은 소폭 좀 빠지고 있습니다. 6,53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0.91%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5% 상승하면서 1,21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향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소폭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좀 많이 사자세 보이고 있네요. 1,63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살펴볼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의 호실적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46% 상승, SK하이닉스는 3.52% 강하게 상승을 킨 채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 현대차, SK스퀘어가 또 강합니다. 6% 가깝게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좀 혼조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좀 빠지는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6% 강한 상승불 킨 채 거래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5% 상승불, 리노공업은 지금 11%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4가지로 알차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금일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1200선을 넘겼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주도한 4가지 섹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온디바이스 AI, HBM, 2차전지, 화장품입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반도체 업종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요. 특히 인텔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용 CPU인데요. GPU 중심이던 AI 시장에서 CPU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의 매출 중에 특히 데이터 센터용 CPU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인텔의 긍정적인 실적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9.14%로 14,920원에, 네페스아크가 20.37%로 39,000원, 아이언 디바이스가 9.77% 상승, 제주반도체가 18.16%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HBM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 AI 컴퓨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합니다. HBM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핵심 메모리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수요 증가와 함께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이 실적에서도 확인되는데요.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7세대 HBM인 HBM4E는 올해 하반기 샘플 공급,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구조로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합니다. HBM 관련 장비 소재주 중심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고영이 상한가를 찍었고요. STI가 5.88% 오른 38,700원, YC가 10.95% 상승한 23,300원, DI가 8.62% 강세 기록 중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쪽도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앞세워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의 긴 터널을 지나온 2차전지 산업이 최근 다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AI 전력 수요 확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도 커지면서 2차 전지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 삼성 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약 10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의 재평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삼성 SDI는 벤츠의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까지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삼성 SDI 1.75% 상승세를 기록하며 64만 1,000원에 마감했고요. 민테크가 6.13% 오름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7.41% 강세로 6만 8,100원에 마감됐습니다. 테이펙스도 4.93% 올랐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 분출했는데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6월 미국 대형 쇼핑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앞두고 다음 달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누적 수출 역시 20% 이상 증가했고 미국 수출은 40%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역시도 네덜란드와 폴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10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글로벌 수요 확대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수기인 2분기에 접어든 만큼 다음 달에도 양호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장품 업종의 견조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마녀공장이 22.96% 상승하며 16,390원대에 마감했고 코리아나도 13.64% 오름세로 2,100원, 한국 화장품이 7.4% 강세 보였고 뷰티스킨이 상한가 찍으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에서 눈에 띄었던 4가지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6,500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였습니다. 이런 변화 속 우리 증시를 움직일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끝까지 팍스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장중 코스피가 6,560선을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소폭 내려왔네요. 지금 지수 살펴보니까 1.06% 상승하면서 6,5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1,277 돌파했다가 지금 이 시각 1,2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개인이 지금 소폭 덜어내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소폭 사들이면서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사실 인텔의 호실적이 있었죠. 여전히 AI 속에서 이 C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조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MSCI ETF도 2.6%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좋게 출발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오름세 보이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시가총액 살펴보니까 여전히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고 SK스퀘어도 동조화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강했다가 이제 이 시가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조금 소폭 내리고 있고요. 전선주 여전히 강합니다. AI 전력 병목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 전력 테마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LS 일렉트릭이 11%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기만 소폭 빠지면서 거래 체결되고 있고 HD 현대 중공업 같은 조선주들에도 상승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중공업만 3% 밀리고 있고 STX 엔진도 강한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급등 양상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뭐 AI 전력난 그리고 이 조선의 엔진이 쓰인다는 이 논리 하에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혼조 흐름 안에서 좀 선별적인 흐름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거래대금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이 강하네요. 지금 고영이 5% 상승, 대한광통신이 18% 급등 양상,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안에서는 지금 서울반도체가 24% 그야말로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이 최대 주주가 이 대규모 지분 매각을 발표하면서 지난 시간외 거래에서도 1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이 시가 12% 지금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로봇주들이 강하네요. 로보티즈가 지금 7%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도 있고 FOMC 회의 그리고 금리 결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을 할 만한 이슈들 남아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디 개장 시그널과 어떤 이슈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